자, 375페이지로 옵니다. 담보 물건에서도 우리는 두 문제를 예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올해는 질권 파트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질권은 자주 출제가 안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질권 파트는 개념 정도와 몇 개 조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단일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담보물건에서는 개별적 담보물건이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뭐요? 유치권과 저당권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아니면 한 문제는 저당권에서 나머지는 담보물건 전반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내용을 묻는 지문 형태로 담보물건의 통유성 개념부터 갑니다. 자, 담보물건은 일단 저당권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가백에 1억 원을 대출했다, 그죠? 근데 이 어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우리 갑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목적은 뭐요? 이 어떤 1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죠. 여기 저당권 등 담보 물건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어떻게 하면 뭐요? 피담보 채권이 은행 입장에서는 주된 권리고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종된 권리죠. 예, 주종간에. 그래서 현행법상 담보 물건은 뭐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을 존재로 한다 거죠. 이를 부정서.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 바 없다면 담보 물건도 성립할 수 없고 성립한 피담보 채권이 뭐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 물건은 자동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일 경우 말소 등기 필요했다 없다? 없죠, 그죠? 이를 부정성이란다. 그다음 수반서. 그래서 어른 주된 신분이 채권자죠, 채권자. 그래서 갑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뭐요? 양도하죠. 채권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뭐요?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뭐요?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같이 따라서 그죠. 이를 수반서.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양도 상속등으로 이전하면은 담보 물건도 같이 그죠. 이전성, 수반성. 그다음 통유상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논점이 요거죠, 그죠? 물상대성 이미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자신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죠? 근데 아파트가 멸실, 훼손 또는 수용되어 버렸다. 즉, 내가 담보권자라면은 아파트 소유권이 목적입니까? 그 목적물의 가치가 목적이요? 가치가 목적이죠. 그때 이와 같이 목적물 자체가 멸실, 훼손, 수용되게 버렸다. 그 목적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치 변형물, 보험금, 그죠? 보험금, 수용 보상금,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는 뭐요? 이에 대신해서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걸 뭐요? 물상대의성이랍니다. 자, 볼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 체크할게요.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수용 등에 있다. 그럼 뭐요? 그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때 그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그때 뭐요? 담보 물건이 그에 미치는 성질. 근데 이 같은 물상대의는 모든 담보 물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적 혈기 있는 담보 물건. 따라서 뭐요? 저당권과 질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없죠, 그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고 씁니다. 요 부분. 인정 범위. 그래서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물상대가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재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경우에만. 따라서 여기 볼게요.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죠. 물건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갑소유죠. 그래서 갑이 어려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됐죠. 그렇지만 저당권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죠, 그죠? 여전히 뭐요?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뭐요? 바뀌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따라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물상대인은 인정할 필요 없죠. 따라서 여전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즉, 목적 부동산이 매매로, 그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임대차로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그 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는 뭐예요? 물상대인은 인정 수 없죠, 그죠? 이런 경우만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더 이상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가치 변형물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여전히 그 목적물의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뭐예요? 그 목적물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을 뭐예요? 따라가서 여전히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만 가능하죠, 그죠? 이런 부분에만. 자, 그 다음 불가분성. 모든 담보 물건에 그래서 어른 얼마를 빌려주세요? 1억. 중간에 값이 5천만 원을 돌려 갚았습니다. 그때 값이 은행에 그죠? 5천만 원 갚았기 때문에 저당권을 5천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 전액에 대해서 뭐야? 변제 등이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서 끝까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담보 물건에. 그래서 유치권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나머지 질권과 저당권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기본 지문이요. 이미 우리 시험 출제됐어요. 갑 소유 아파트에서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죠, 그죠? 그 아파트가 멸실, 훼손, 수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험금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돼요. 국가로부터 뭐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보상금이 이자에게 지급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에 나머지 재산과 섞여서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파트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제3자인 내가 봤어도 뭐요? 그 목적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고 그래서 뭐요? 얼마의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가 다 공시가 되고 이자에 일반 재산과 저당권에 설정이 된 목적 부동산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제3자라면 어차피 그 부분은 저당권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하고 나의 어떤 법률상의 지위를 구축하겠죠, 그죠? 근데 이 경우 섞여버렸어요. 이 경우 이자가 아무 제한 없이 거기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면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해야지 않게 해서 뭐야? 여전히 그 물상대의 목적 재산과 뭐야? 일반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뭐야? 구분성을 지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 요건법입니다. 342조 단서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설정자가 지급받을 뭐요? 보험금 등을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물상대위 하려면 뭐요? 그 같은 보험금, 보상금 등이 소유자에게 뭐요? 인도가 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취지는 뭐요? 그 부분과 뭐요? 일반 재산관을 구분해서 제3자의 불척의 손해를 방지함의 그 목적이 있다. 그때 압류 등이 있어야 돼요. 인도전에. 근데 압류가 뭐요? 누가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담보권자가 뭐요? 자기가 직접 압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해서 뭐요? 그 재산이 일반 재산과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이같이 압류하라는 이유는 설정자의 나머지 재산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뭐요? 자신이 압류할 필요 없이 뭐요? 제3자가 압류했다고 이미 그 재산이 일반 재산과 구분이 된다면 저당권자가 압류치 않더라도 뭐요? 이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제3자가 압류한 그 금전 등에서 뭐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죠. 이미 기출됐어요. 예, 기출됐고 또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우선 변제적 개념. 즉 은행은 왜 채무자인 설정자가 제공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굳이 설정했죠?
그 아파트의 뭐요?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뭐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담보 물건의 효력을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이와 같은 우선 변제적 효력은 뭐요? 질권과 저당권까지만 그죠.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 효력을 하면 뭐요? 물상대이성 아니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그죠? 이 부분. 그다음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과 질권에만 인정이 된다, 그죠? 질권에만. 자, 그러면 질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전당법자입니다. 그 서민이 결혼 애물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갑니다. 여기 뭐야? 질권제도죠. 그럼 나는 빌린 돈을 받기 전에 뭐야? 그 담보로 맡아둔 시계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죠, 그죠?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은 뭐야? 질권과 유치권에만 인정된다, 그죠? 예. 저당권의 경우는 여기 볼게요. 미리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즉 갑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죠, 그죠? 즉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그 목적 부동산은 여전히 누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설정자가, 그죠? 그래서 설정자가 여전히 점유 사용합니다. 또 저당권자는 뭐예요? 설정자로부터 점유 사용권을 빼앗지 않고 그 목적 부동산이 가지는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유치적 효력은 저당권에는 없죠, 그죠? 저당권은 오로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 질권에는 뭐예요? 다 인정되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유치적 효력도 있더라. 자, 그러면 세 가지 담보 물건을 비교를 했습니다. 박스로. 자, 볼게요. 특징적인 모습을 체크할게요. 세 가지 담보 물건 중 뭐예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저당권과 뭐예요? 질권은 법정도 있지만 뭐예요? 약정을 원칙한다, 그죠?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이기 때문에 법정 요건만 구하면 당연히 성립하죠. 따라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일지라도 뭐예요? 법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근데 질권은 물건이라면 뭐야? 동산에 한해서만 설정할 수 있죠. 동산에 한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야? 목적, 물의 인도죠, 그죠? 그런데 저당권은 뭐야? 원칙적으로 저당권과 그래서 담보된 채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즉 원칙으로 뭐야?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다만 동산일지라도 이 같은 공시가 가능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항공기 등은 예조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칙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 그죠?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 앤더 유가증권이죠. 그래서 물건은 동산, 부동산 모두. 그 다음 질권은 뭐예요? 동산과 재산권이죠, 그죠? 재산권. 그래서 부동산은 질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객체로 합니다. 자, 본질적 효력은요. 유치권은 어떤 효력밖에 없어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따라서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뭐예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뭐예요?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같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질권은 뭐예요?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저당권은 뭐예요? 반대로 우선 변제적 효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세 가지가 체크되어 있죠, 그죠? 세 가지 모두 다 담보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뭐예요? 가능하게 해서 세 가지 모두 다 경매 신청권이 있죠, 그죠? 근데 물상대인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 물건에만 하나므로 물상대여 뭐예요? 우선 변제는 유치권은 없죠. 나머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그 다음 유치권은 그때 보이지만 유치물에 뭐예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죠, 그죠? 성립 존속 요건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목적물에 점유할 권능이 없죠, 그죠? 점유할 권능이 없다. 자, 그럼 유치권으로 갑니다.
320조가 유치권의 개념이요. 타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그냥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기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도급에 있어서, 그죠?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때 수급인은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목적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왜 대답들을 빨리 안 하세요?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 도급인 겁니까? 수급인 거예요? 수급인 거죠. 그럼 자신 소유물이기 때문에 공사비 채권 담보를 한 그 건물의 유치권 행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물건이 뭐야?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때 타인의 물건은 뭐야? 점유한 자.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야? 그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 즉 뭐야? 채권이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채권과 물건은 결령관계에 인정되어야 된다. 자, 본문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돼야 됩니다. 변제기에 있는 때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을 성립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존속입니까?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그 이후에 임차인이 그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죠? 그 비용의 상한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점유잖아요. 그죠? 그 점유가 최소한 적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1조 불가분성 제가 설명드렸어요.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뭐요? 그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확인만 하시면 되죠.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항도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7건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뭐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 합니다. 자, 본문에서 다시 제가 설명하겠지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이런 예를 들었죠. 내가 시계 수리상입니다. 고객이 시계 수리를 맡겼죠. 그러면 나는 그로 인한 수리비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인 시계를 유치할 권리가 있죠. 그죠? 그때 그 경매를 신청합니다. 근데 수리비가 뭐야? 5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경매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의 충당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간이 변제 충당 제도로 하고,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좀 조문 자체를 신경 쓸게요. 이 조문은 7건에도 똑같이 준용됩니다. 유치권자는 담보권자죠. 그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원칙적으로 가실은 수지 못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애적인 경우에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뭐야? 가실이 생겼다면 그 가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우선 변제 목적 한도 내에서 유치권자, 질권자도 뭐야? 애적으로 가실 수익권이 있다. 다만 가실이 뭐야? 금전이 안 되는 뭐야? 경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때 순서는 상식적이죠.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뭐야? 원본. 자, 그 다음 324조. 이미 출제가 됐어요. 네, 특히 2항. 유치권의 목적물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죠. 그죠?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계를 수리했는데 가만히 내버리면 또 멈출 수밖에 없다, 그죠?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때 사망입니다. 좋은 문제로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유치권자가 이와 같은 성간주의 의무, 사용, 대여 등의 금지 의무에 위반한 데는 뭐예요?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시험에 한 번 정도는 다 이 조문을 써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조문 보세요. 유치권자가 성간주의 의무, 유치물의 사용, 대여 금지 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뭐예요?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이와 같은 금지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뭐예요?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뭐예요? 채무자가 유치권자에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생길 뿐이죠. 채무자가 뭐예요? 이를 위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각종 시험에 다 한 번씩 지문화됐던 조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25조.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필요비, 유익비 그 조문이 똑같아요. 유치권자가 뭐예요? 다시 그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해서 그죠? 그때 필요비는 전액이죠. 전액엔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뭐예요? 그 가액의 증가 현존하는 경우에서 회복자인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청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법원의 상한 허여 기간이 이용되는 비용은 뭐밖에 없어요? 유익비밖에 없죠. 그죠? 유익비. 이때 유익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청구에서 법원은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이와 같은 제도는 유익비에만, 필요비와 같은 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지문한 적은 없지만 여타 시험은 다 이 부분도 지문화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기본 지문입니다. 여러분 지문화됐어요.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 채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그 다음 327조. 그래서 시계 수리비 5만 원 때문에 그죠? 결혼의물 시계를 내가 이용 못하고 있다, 그죠? 너무 억울하죠? 그때 내가 유치권자라면 5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물을 받으면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28조 기본 지문이요. 본문에서 다시 확인드리겠지만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유치권이 유치권자는 뭐예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죠. 따라서 그 점유가 상쇄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죠. 따라서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죠. 따라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일지라도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자, 눈으로 확인만 하시고. 자, 성질로 갑니다.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 물건의 공통적 성질인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인정됩니다. 여기 체크할게요. 다만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물상대 이상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그죠? 예. 자, 그다음 유치권의 성립권.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물건, 타인 소유의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이제 물건 가지고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유가증권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객체가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타인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조까지 반드시 뭐요? 그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죠, 그죠? 언젠가 하면 이 부분도 질문할 거예요.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여야 한다고 하죠. 이때 타인에는 채무자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즉 채무자 소유임을 요한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사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여야 됩니다. 근데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좋게요. 즉,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시계 수리상에 시계를 수리 맡겼는데 그 시계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계 수리 계약은 누구 간에 체결되죠? 나와 시계 수리업자, 그죠? 그 시계는 내가 친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누가 줘야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와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결론만 기억할게요. 부동산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 부탁드릴게요. 즉, 하나의 토지 일부에만 어떤 비용을 지출했어요. 자, 볼게요. 타인의 임야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 부분에서 유치권을 항변하는데 거래상 개간 부분과는 다른 부분의 분할이 가능하면 용이하게 초지가 되는 경우 유치권의 객선은 그 임야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이 하나죠, 그죠? 그죠, 같이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그 목적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만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때는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된다면 그 일부만이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아직 출제된 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언젠가 출제될 거예요, 그죠? 1번 판례도 설명드렸고 2번 판례. 유치권의 객체는 최소한 소유자가 타인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서 유치권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죠, 그죠?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 건물은 누구예요? 수급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 소유 건물에서 공사비 채권을 담보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야기 될 수가 없죠, 그죠?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체크표 하시고,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제한이 됩니다.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유치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그 목적물 간에 결령 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따라서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 즉, 내가 시계를 수리했겠죠. 그럼 수리비 채권은 그 시계로부터 발생한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결령 관계가 있는 채권만이 유치권에서 담보됩니다. 다만 반드시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도 지문에 벌써 2번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반드시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 없다. 먼저 채권이 발생을 한 후에 사후에 그 채권이 발생한 물건을 사후에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즉,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시계를 외상으로 수리했습니다. 당연히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외상으로 수리했기 때문에. 근데 수리비 채권을 변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시계가 중간에 또 멈췄어요. 또 수리를 맺겠죠. 그때는 그 사전에 받지 못한 외상대금 채권 담보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채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 없다. 채권이 먼저 발생한 이후에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시계를 수리한 경우는 당연히 아직까지 외상대금 채권을 변제할 때가 안 됐죠. 그 시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채권이 변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부분을 외울게요. 그럼 당연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다면 어느 쪽이 답이 주로 됩니까? 이쪽이죠.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죠. 이 부분을 찾게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보증금 임대차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금도 똑같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뭐야?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전세금은 전세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다음에 똑같아요. 채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뭐요?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죠.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요. 사람의 잘못된 행동, 그죠? 매매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세요. 물건을 수리했어요, 그죠? 당연히 채권은 뭐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 맞죠? 수리비 채권, 대표적으로. 그 다음 뭐요? 물건을 운임한 거, 그죠? 운임. 따라서 내가 택배업자예요. 운임을 받기 전에 물건을 내줄 필요가 없죠. 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우도 그죠? 그 물건 자체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로 해서 뭐야? 생긴 손해배상 청구. 여기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이죠, 그죠? 그건 목적물 자체의 어떤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도 그죠? 공사비 채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자, 기억요. 임대차 보증금, 그죠? 전세금, 그 다음 뭐요? 채무란 손해배상 채권, 매매 대금 등을 담보하게 유치권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있을 수 없다. 자, 깊이 들어갑니다. 키 포인트 잡을게요.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거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누구에게나. 사실상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이 뭐예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때 뭐예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적 한계가 있다. 자, 볼게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 부분을 체크할게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뭐예요? 그 부분이 등기로 공시됐어요. 그래서 압력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어떤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중임을 뭐예요?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뭐예요? 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어가는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까지 뭐예요? 유치권 성립을 인정한다면 뭐예요? 서로 짤 수가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어떤 공사비 채권을 만들어내서 뭐예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경매제도의 어떤 농락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겠죠. 최소한 뭐예요? 이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경매 절차가 뭐예요? 개시돼서 등기까지 돼서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유다, 그죠? 그 이후에는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공사비 채권 등으로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뭐예요? 행사할 수 없답니다. 키포인트고요. 이후입니다. 이후. 이후의 반대가 뭐죠? 이전이죠. 이전 된답니다. 이전. 자, 볼게요. 이미 압류, 체납 처분 등의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뭐요? 아직까지 경매되기 전이에요. 착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죠, 그죠?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요? 공사비 채권에서 유치권이 뭐요? 성립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있다. 키포인트 요거죠, 그죠? 후, 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19회 차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 뭐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때까지는 출제된 바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근데 유치적 효력을 다해서 뭐요? 누가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본 지문이요. 그래서 점유만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점유는 뭐야?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유치적 효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계를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시계를 건네줘 버렸어요.
그럼 유치적 효력인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즉,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유치물로부터 뭐요?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그럼 채무자는 뭐요? 그 채권을 변제치 않고는, 채무를 변제치 않고는 시계를 사용할 수 없죠.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이와 같은 혈액이 유치적 혈액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형태의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 경우가 아니면 뭐요? 유치권자가 뭐요? 직접 점유자일 필요 없죠. 그죠? 직접 점유자일 필요 없다. 그 다음, 이때 유치권자의 점유는 뭐요? 최소한 적법해야 되죠.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뭐요? 불법 행위한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또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뭐요?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 상환을 담보해서 유치권 행사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이거 체크하시고. 따라서 유치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뭐요? 성립 요건 뭐요? 존속 요건이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뭐요?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유치권은 뭐요? 소멸한다. 그죠? 소멸합니다. 성립 존속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불가분성에 관한 어떤 판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질문화된 적이 없는 판례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판례인데, 자 볼게요. 다가구 주택이요. 다세대 주택이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어떤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뭐요? 공사업자죠. 그죠?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 공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뭐요? 공사한 다세대 주택 전부가 아니라 뭐요? 그 중에 한 세대만 지금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자는 공사는 뭐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세대만 창호 공사를 한 거 아니죠? 나머지 다세대도 뭐요? 다 공사했죠. 그래서 불가분성이요. 이때 그 유치권은 그 한 세대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이에요. 다주택 주택 뭐요? 전체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의 전액을 뭐요? 담보한다. 그죠? 불가분성. 자, 그 다음. 4번 제목 체크하시고, 내가 시계를 외상으로 수리한다. 그죠? 그때는 수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죠. 따라서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 같은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판례도 우리 시험 출제된 법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배제 특약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그죠? 그때는 나머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어요. 이때 뭐예요? 그에 따른 유치권이 성립한 바 없다는 주장은 뭐예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은 특약을 이유로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한 바 없다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 갑니다. 자, 쉽게 갑니다.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란 유치권자는 뭐예요? 그 목적물로부터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예요? 그 목적물을 누구에게는 뭐예요?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 부동산이 뭐예요? 경매로 경락이 되더라도 뭐예요? 당연히 경락인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있다. 누구에게는 합니다. 요거에게는. 다만 압류 등기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경락인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없다. 자, 그 다음 상대방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에게나 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라서 그 목적물이 뭐예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락인에게도, 자, 이 부분 체크할게요. 한번 질문됐어요. 그 사실상 뭐예요? 유치권이 가장 강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목적 부동산을 경매로 샀어요. 그렇지만 나는 채무자는 아니죠. 그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뭐예요? 경락인에게 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뭐예요? 그자에게 채무 변제는 청구 못하죠. 그죠?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다만 경락인이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뭐예요?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예요? 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그죠? 네. 여기죠.
경락인에게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거자가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는 청구 못하죠. 그죠? 청구할 수 없다. 그 부분. 근데 사실상은 내가 그 토지가 빨리 필요해서 경락받았죠. 근데 유채권자가 유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그죠? 내가 대신 채무자는 아니지만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다. 그죠? 변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 제목요.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뭐요? 그 목적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그죠? 정당한 이유일 때는 법원에 간이 변제 총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조문에 다 봤어요. 그래서 쭉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 유치권자는 담보 물건자죠.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이란 가실은 취득할 권리가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은 뭐요? 우선 변제 범위 내에서 유치물로부터 생긴 가실을 수취해서 자신 채권의 변제 우선 충당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금전이 아닌 경우는 경매되고 순서는 뭐요?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한다 그죠? 자, 유치물의 사용. 유치물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뭐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못하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체크할게요. 다만 그로 인해서 유치권자에게 이득이 생겼죠.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용상환청구. 손댈 필요 없어요. 다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서 뭐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럼 필요비는 뭐예요? 전에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요? 소유자의 청구에서 뭐요? 상한 기간을 허위할 수 있죠. 그죠? 허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죠. 그죠? 조문 문제로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신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정하지 못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뭐요? 즉시 유치권이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에요. 그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야만 유치권이 비로소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지문요. 326조.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질권 파트에 출제되도록 똑같아요.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 채권 행사는 별개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뭐야?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더라도 뭐야? 피담보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죠. 부종성에서 자동 소멸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는 상당 담보를 재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성립 존속 요건이므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볼게요. 틀린 것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상대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봤던 판례죠, 그죠? 예. 일부 토지에만 채권이 발생했죠. 근데 분할이 가능하다면 그 일부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 3번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도 이전된다. 여기 뭐죠? 수반성이죠. 그죠? 수반성. 그 다음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권은 있다. 그죠? 경매 신청은 있다. 5번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가 뭐예요? 다 맞으니까 5번은 틀린 질문이 돼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법률 규정은 간이변제 충당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로 옵니다. 11주차 문제요. 틀린 것은 1번. 요거죠, 그죠?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그다음 뭐야? 채무 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 대금 등에는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 2번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채권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보세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서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매매 대금은 건물로부터 생긴 게 아니죠. 그죠?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그다음 변제기가 도래죠. 채권이 변제기가 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 당사자의 배제 특약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이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씁니다.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죠. 반드시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중에 생긴 채권일 필요 없다. 먼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정답 5번. 자, 2번 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요. 1번 지문이죠. 그죠? 옳은거사.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가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예. 즉,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그 점유 도중에 생긴 채권이도 그 전에 생긴 채권이 상관없다. 그죠? 상관없다. 그 다음. 2번. 최소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에서는 아니 되죠. 그죠? 근데 유치적 효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죠. 없다.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는다. 이 부분도 외울게요. 여기서 외울게요. 네. 틀렸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존속 요건이죠. 우리가 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함으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만 인정됩니다.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바로 유치권은 성립함으로, 소멸함으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4번.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요거요.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에 가서 유예기간을 허용했다고 하죠. 그때는 유예기간이 허용됐기 때문에 유익비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치 않았죠. 그죠?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담보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제도는 유익비에만 인정되고 필요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우리가 까다로운 질문이 몇 질문이 섞여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